안녕하십니까, 박인정 회사입니다. 전번주에 제가 청년 여러분들한테 창업을 해서 또 취업 준비하면서도 창업 준비를 해라, 연습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업이 돼야 또 자꾸 기업이 영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국가도 발전하고 가정 경제도 더욱더 충분한 만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젊은이들이 물어보기를, 그럼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주의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물어서 오늘은 이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회계경영 제도학 책 제24페이지에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창업, 벤처기업 설립에 대한 각종 제도적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칠판에 이렇게 잘 써 있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법인 설립을 하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해도 되고 법무사한테 등기를 해도 되는데, 전에처럼 자본금이 5천만 원 이런 것도 아니고 자본금이 100원도 됩니다. 그래도 컴퓨터도 사야 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사야 되니까 한 1,000만 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1,000만 원 정도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한 1.2% 정도의 등록세가 있어가지고 112만 원 정도 들어가고, 법무사한테 맡길 때도 3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봤자 법인 설립 등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0만 원 내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은 할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립 등기가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설립 등기분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은 보통 이제 가게나 사무실을 얻기도 하지만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할 때는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되고, 또 그 집이 전세를 들은 것이다 그러면 전세계약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 등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설립 등기가 됐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갖춘 것이죠. 그럴 때 문제는 이렇게 갖췄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아이템이나 물건이 잘 팔려야 됩니다. 팔려면은 유통망을 확보해야 되는데, 유통망이라는 것이 전에처럼 가게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SNS를 통해서 통신 판매업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가 잘 될 때 그 물건은 쉽게 많은 비용 없이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통신 판매업 등록을 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 번호가 나와서 그것이 통신 판매업 허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주문이 들어와서 더 만들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추가로 은행 대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또 아니면 그냥 사업하면서 신용을 잘 쌓았다면 5천만 원 내지 3천만 원까지의 신용 대출도 쉽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쉽게 않을 때는 주변 친구나 친지 아니면 부모들부터 일부 자금을 잠깐 지원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입을 해서 이걸로 이제 더 영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업의 아이템이 기술적 아이템이면 벤처기업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벤처기업에 등록하면은 법인세를 5년간 전액 면제받고 그 이후 3년간도 50% 감면을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등록하려면 일단 먼저 벤처 투자기업으로부터 지분을 출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 출자 지분이 10% 비율 정도면 벤처기업에 등록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출자를 받지 않고 연구개발 기업으로 등록할 수가 있는데, 연구개발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매출액의 5% 내지 10%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꾸준히 지출을 하면은 그것이 또 연구개발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는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기업에 등록하게 되면 세금을 8년 동안 부담 없이, 초기에 세금 지출도 큰 돈입니다. 그것이 부담 없이 영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있으면 전자세금관세를 발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매일 매출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알기도 하고 지출과 구입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본인이나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사대보험 지급도 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돼요. 사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대보험이 요새는 거의 전 급여의 한 20% 가까이 되니까 가장 큰 비용입니다. 오히려 4,5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도 몇십만 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대보험이 훨씬 더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떤 혜택이나 아니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을 해가지고 확실한 금액에 대해서 사대보험 신고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매월 단위로 사대보험 신고를 하고 이제 납부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납부하면서, 또 우리는 3개월 단위로 부가세 신고 납부서를 작성해서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체제 요소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필요하다면 외부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면 그들은 워낙에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좋은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1년 단위로 번째 부가세 신고 또 말고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고 재무제표작성을 하게 되고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 물론 그 사이에 6개월 단위로 중간 예납이라는 것이 있어서 역시 예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1년 단위 결산을 하고 나서 이 결산 재무제표를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가지고 외부 공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다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냥 국세청 세무서 신고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했으면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키워서 고용을 증대시키고 더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면은 본인의 소득도 많이 실어지는 것이고 임직원 소득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부가 상승되는 것이다. 그런 사업이 많을수록 국가가 선진국으로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50대에 회계감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가 전에 적수공권인데 이 30년 노력을 해가지고 120억의 자산 규모를 갖고 매출액이 200억이 넘는 그런 회계감사 대상 기업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축하스러운 그런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사업하더라도 자신의 생계비 정도 나오는 정도하고 몇 명의 인건비 정도로 충족하는 정도 규모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 회계감사 대상 기업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아주 탄탄한 대로에 올라섰다는 얘기고 회계감사 비용이 좀 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이 됐다는 것은 그건 축하하고 또한 박수받을 만한 위대한 성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 한 2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1, 2%, 5% 미만이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돼야 그 다음에 코스닥 벤처나 아니면 장외기업에 등록을 하고 또 코스닥에 등록을 하고 상장기업으로 나중에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해서 꿈을 키우고 매출을 키우고 해서 언젠간 상장기업이 돼서 전 국민한테 투자적 가치를 주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연정 회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